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년 전 발생한 섬진강댐 수해 피해 배상액을 두고 구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합천댐 피해는 72%를 배상해주면서 섬진강댐은 단 48%만 배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천댐과 섬진강댐의 조정 결정문을 확인해 봤더니 이 배상액의 차이를 납득할 만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종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경남 합천군. 농경지 435헥타르와 주택 50채에 피해를 입힌 수해 원인으로는 평소보다 8배 많은 초당 2,700톤의 방류가 지적됐습니다. 순식간에 들어버려. 순식간에 한 10분도 안 걸려. 대바리는 확 밀어버리는데 아무도 먼저 사람만 그냥 뺐나. 합천 주민 580여 명은 하천 수자원 시설로 홍수 피해가 났다며 지난해 186억 원의 배상을 신청했는데 환경부는 4개월여 만에 신청액 72%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신청액의 48%만 지급하도록 한 섬진강댐과 24%의 차이가 나는 건데 지자체에 통지된 두 댐의 결정문은 이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정문은 두 댐의 집중호우 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선제 조치가 부족했고 정부와 기관, 지자체의 직간접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지급의 근거를 설명하는 내적 분량 내용 가운데 다른 것은 지자체 표기와 지급 비율뿐입니다. 환경부가 결정에 참고했다는 수해 원인 조사 보고서 종합 결론도 같습니다. 댐 관리와 법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한 페이지 분량 결론 중 다른 점은 섬진강댐 수해는 댐의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더해진 것뿐입니다. 주민들은 섬진강댐은 댐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됐는데 환경부는 48%라는 지급 결정만 내고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피해 주민한테 역으로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느 도단이다. 그동안의 정부 보고서는 뭐고 합천의 보고서는 뭐고 기준은 뭐냐. 환경부는 지역별 방류 시점과 댐의 용량, 강우량을 고려한 결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결정은 각 기관의 위법성이 있어 배상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조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개정 요건으로 들어왔다면은 원인 관계를 명확히 밝히면은 아마 보상을 받기 굉장히 힘드실 거거든요. 결정이 나고 14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절차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뿐이어서 2년을 기다린 주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 관련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70억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설계 변경이 문제였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진 걸까요? 자문을 맡은 도로교통공단이 이렇게 위험한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설계 변경 반대 끝에 결국 논의 불참을 선언했던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무리한 설계 변경에 누가 관여한 건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어 지난해 완공해놓고도 반년 가까이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설계 변경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았는데 설계 변경을 거친 이후 지금과 같은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 갓길 쪽, 즉 가장 오른쪽으로 빠지는 일반적인 구조였는데 2019년 설계 변경 이후 중앙도로 쪽, 1차로 쪽으로 빠지는 생소한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사생활 보호 등에 우려가 되니까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 주라는 것이 이제 주민들의 요구였고요. 저희들은 그에 발맞춰서 대안을 찾다 보니 그 방향으로. 이 설계 변경을 위해 광주시는 3차례의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쳤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의견서입니다. 경찰과 대학 교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안으로 제시된 지금의 설계 변경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광주경찰청을 대표해서 나온 교통경찰은 좌측으로 진출하는 설계 변경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도 참석해 기존 원설계안으로 추진해줄 것을 일관되게 요청했습니다. 동신대 교수 역시 설계 변경안을 두고 교통안전 측면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는 대안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대부분의 내용이 설계 변경안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자문회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납니다. 전문가 그룹 중 도로안전과 관련한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한 자문회의에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설계 변경안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 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자문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계획안을 반대를 했는데 강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자문해드릴 의견은 없을 것 같다는 내부 그 방침이 있어가지고 이제 회의는 그 이상 참석 안 하는 걸로. 전문가들의 반대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세 차례 자문회의 결과 현재의 설계 변경안이 확정됐다며 설계 변경안대로 추진했습니다. 사실 회의라는 게 한계가 있었던 거죠. 안전시설 중심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산나들목이 설계 변경 이후 더 위험해지긴 했지만 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측으로 한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좌측 방향으로 검토를 하되 안전시설물 충분히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자. 도로교통공단마저 위험하다며 논의 불참을 선언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진출로 공사가 어떻게 강행됐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1명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발적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 목포와 무안 등에서 연쇄 감염 사례가 쏟아지면서 63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에 따른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확진된 경우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3차 백신까지 맞은 경우 확진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백신을 맞은 이후 확진된 3,046건 가운데 2차 접종 이후 확진된 사례가 2,100여 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3차 접종을 한 이후 확진된 사례는 355건으로 11%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광주에서 3차 접종까지 한 시민은 5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9%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10일부터 관내 1,282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가 진단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사자들의 경우 백신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과 함께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난파선은 과거 사회와 문화, 생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최근 군산해역에서 국내 26번째 수중 유적을 발견하는 등 바닷속 역사를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서해 항로의 중요한 기착지였던 군산의 고군산군도 바닷속. 다발로 포개진 청자와 접시들이 신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무로 만든 닷과 노 등 고선박의 흔적들도 함께 보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달여 동안 조사를 벌인 이곳에서는 고려 청자와 백자 등 200점가량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척의 배가 난파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1976년 신안선 발굴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국내 수중 발굴. 현재까지 25개 수중 유적지를 발굴해 12척의 역사 속 난파선과 12만여 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당시 목포에 설치됐던 보존처리소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자리를 잡았고 현재 목포와 태안을 중심으로 보존과 연구,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굴에서 인양, 보존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난파선은 대표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대량으로 무슨 짐을 나르거나 아니면 곡물을 실어 나를 때 다 해양로를 이용했거든요. 그 해양로를 이용했던 그 흔적들이 지금 바닷속에 다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번 군산 고군산군도 수중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 등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태안 마도 수중 발굴 이후 처음이어서 학술 연구 중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 조사를 마무리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부터 정밀 발굴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법원이 나주 모녀 사망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심 2부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숨지게 하고 아내가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 목숨을 끊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 평균 가격이 3.3제곱미터에 1,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랑방 부동산이 지난해 분양한 광주 아파트 14곳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가 1,692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은 평균 분양가가 1,32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평당 36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3,3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까지 등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힘든 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신혼부부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 월세 계약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에 정장우 전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이 내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공모를 통해 응모한 3명 가운데 정 전 실장을 정무특보로 내정하고 다음 주 중에 최종 임명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또 처음으로 공모한 청년특보에는 광주시 대전환특위 그린단장인 박은철 씨를 내정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경기도 평택시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유사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내 창고시설 2,286개소 가운데 냉동 냉장창고 250개소와 신축 중인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공사장 164개소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축 공사장에 대해선 소방특별조사와 매뉴얼에 따른 합동 소방훈련, 소방 간부 현장 방문 지도를 추진합니다. 전남 지역 677개 농가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47개의 깨끗한 축산농장을 확보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4천 농가로 늘릴 방침입니다. 깨끗한 가축 농장은 축산 환경이 우수한 농장을 골라 지정하며 가축 분뇨 처리와 축사 현대화 등 각종 축산 정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서남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항해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31억 원을 투입해 등대 5기를 신설합니다.